건설과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 난로, 또 전기장판 같은 온열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저온 화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화창한 외과의 최동희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동희입니다. 네. 네. 아, 요즘 그 저온 화상 네. 환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네. 그런 난방 기구, 온열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이제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해도 떨어지고 그의 예방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료진들도 이런 저온 화상의 어떤 병태 생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큰 실수를 하는 오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온도가 낮은데 무슨 화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저온 화상을 입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님? 난방기구, 온열기구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기장판, 핫팩입니다. 이런 난방기구가 개인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면서 그걸 사용할 때 그 사용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대개 이제 개인용품 핫팩, 찜질팩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온도가 오르면서 대여섯 시간 정도 길게는 12시간까지 그 온도가 50, 60도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짧은 시간 접촉을 한다면 온기를 주거나 온열 치료 효과를 주지만 장시간 접촉을 할 경우는 서서히 피부가 열 화상을 입게 되는데 쉽게 말해 살이 익는다는 거죠. 익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게 익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피부에는 수포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그 환자분들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지만 보통 그 접촉 부위가 단순히 저온이 되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눌러진 상태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피부 변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로 보아서도 전기장판 핫팩이 가장 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체 부위가 눌러진 상태로 방치가 되면 변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이 저온 화상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경우 우리 원장님이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온이 지속적으로 눌려져서 접촉하고 있다라는 말을 방금 했습니다. 보통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기과를 했을 때 이제 몸이 편치가 않단 말이죠. 자기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 전기장판을 켜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수포 변화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학업에 집중하는 수능생들이나 학생들 추워서 다리에 이제 핫팩을 두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두른 채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런 경우도 다음 날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물리치료를 받는 도중,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건 몸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받는 도중에 그 물리치료기에 부착 단자가 있어요. 그 온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열이 가해지는데 이때 인지가 늦으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 당뇨가 있어 피부 감각이 떨어지신 분 이런 노약자, 말초 감각 장애 질환자 그리고 앞서 말한 그런 음주 과로 이후 전기장판 핫팩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원장님, 딱 요 시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많이 하죠. 겨울이죠.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타이밍이죠. 이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우리 원장님께서 OX 문제 다시 한번 좀 출제해 주세요. 온열 제품이 뜨겁지 않다면 화상 위험이 없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OX 결정하시고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0949 9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핫팩이나 전기 난로, 전기 장판이고 무심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온 화상의 증상은 고온 화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온이 네. 서서히 지속적으로 피부로 열이 전도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열 손상 그리고 물리적인 압착에 인한 혈류 장애 네네. 이런 문제로 조직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네. 세포 괴사가 진행됩니다. 아. 그 정도가 가역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다. 네. 즉 장시간 노출이 되었다면 그때는 괴사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 증상은 보통 물집입니다. 수포.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단순히 화상 치료를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네. 그 과정을 거치는 경과를 보다 네. 점점 더 심해져요. 아. 색깔이 붉은 게 검정색으로 변하고. 괴사되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면 2도, 3도, 즉 피부 전체가 괴사되는 3도 화상으로 대부분 발생하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단순 수포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 저온 화상의 경우는 네. 대개는 그 병태 생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조직 괴사라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초기에 환자의 어떤 수상 경위 그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문진을 하시고 그렇죠.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그냥 네. 이 접촉이 압착된 상태로 화상을 입게 되면은 밖에는 수포지만 속으로 그냥 괴사가 그렇죠. 당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혈류 장애, 네. 산소 공급 부족 이런 게 야.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저온 화상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장님? 접촉 시간이 수분 내로 짧았다면 네. 이것은 2도 화상으로 소독을 하면서 가역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도에서 3도 피부 괴사가 이제 발생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결국은 단순한 소독 관리를 넘어서서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네. 이럴 때는 이 화상 전문의가 반드시 관련해서 네. 어떤 병태 생리와 치료의 경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잘못될 때 환자분들은 오히려 진료하시는 분한테 불편을 이제 호소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네. 치료 방법 계획을 세우는 게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화상일 경우에 네. 단순 수포가 있는 경우는 좀 빨리 치료가 그렇죠. 되는데 수포가 아닌 괴사가 진행된 경우는 치료가 좀 힘들다는 말씀인데 이게 네.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그러니까 3도 화상이라고 변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네. 즉 피부 전층이 죽은 가피, 네. 가피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가피를 제거를 하고 네. 가피 절제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거된 피부 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피부 이식술. 뭐 크기가 작다면 네. 주변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하는 국소 비판 봉합술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피부 이식술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겠네요. 그렇죠? 네. 수술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원장님?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수술입니다. 그렇죠. 수술이란 말이 들어가면 겁부터 나고 네. 또 어떤 평생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요즘 수술 방법은 안전하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어떤 흉터 부분에서도 질적으로 미용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네. 사실 수술을 두려워하다 보니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네. 괴사 조직을 자연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소독 방법,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이 정상적으로 상피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2차 창상 피복제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치료를 소독으로 한다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환자분과 상담을 한 이후에 네네. 그 결정을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이제 화상이 가장 좀 무서운 게 이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흉터가 남는다는 게 가장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흉터는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남은 어떤 흔적인데 네네. 이게 생리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게 외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네. 생활에 어떤 자기
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흉터 개선 연고, 실리콘 밴드, 압박 의류, 그리고 최근에 레이저 시술, 그리고 흉터를 개선시키는 마사지 등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흉터를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소개는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연고든 레이저든 그 필요한 시기와 적정 기간이 있으니 그 부분도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화상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예방이겠죠. 그래서 겨울철 접어들어서 좋은 화상에 대한 우선 심각성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나 많은 정보통을 통해서 소개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난방기구나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한다는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구 사용법을 잘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화상에 대한 간단한 정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항상 그 겨울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화상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제 문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온열 제품이 뜨겁지 않다면 화상 위험이 없다. 정답은요? X입니다. X입니다.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화상암외과의 최동희 원장 모시고 적은 화상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